안녕하세요. 고랑TV 구독자 여러분, 더 드림 디자이너 고민호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파머가 되기 위해서 뭐뭐 알아야 하는지 그 시리즈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업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봤고, 그런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산인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용어,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이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농지라고 합니다. 공적 장부인 뭐 등기나 토지대장 이런 데서 이제 전답 과수원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이제 농지고 그 외에 뭐 하천이라든가 어 뭐 임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개간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갖다가 어, 농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초지법에 따라 정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장 같은데 풀을 심는 데는 이제 다른 걸 갖다 경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 갖다 먹이용으로 초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아예 농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갖다 개량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 시설 이런 것들도 시설의 부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범위를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하고 이제 저기 위에서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목조, 종묘, 인삼 등 이제 조림용 묘목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년생 이상의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갖다가 기르는데, 그 대신 이제 거기 조경 목적으로 심은 나무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을 보면 어떤 대상의 토지를 말하는가? 지목이 전덕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여기서 이제 임야는 또 제외됩니다. 임야는 또 산지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전덕 가수원이 아닌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단생 식물을 갖다가 재배를 갖다 계속 하되 3년 미만까지 이것은 초지법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인 토지인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것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서 이제 경작물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농지로 포함시킨다는 말이 되겠죠.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당연히 이제 초지로 보니까 농지가 아니고요. 앞서 말한 토지 개량 시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개량 시설은 이제 토지 자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시설을 말하는데 유지, 그러니까 뭐 웅덩이 둔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수 시설, 배수 시설, 수로, 농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이제 뭐 고정실, 온실, 그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등, 이제 재배사, 그 다음에 축사, 뭐 곤충 사육사, 이런 부속시설, 그 다음에 간이 퇴비장, 그 다음에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농지법 시행규칙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아직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가지고 통과는 못 시킨 것 같아요. 60제곱미터 200평 이하에서는 2평,
그 다음에 660에서 1000제곱미터 사이는 3평,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6평, 이렇게 규모를 갖다가 허용 규모를 이제 구분해서 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이제 6평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막 내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도 이제 넣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야간 취침은 지금도 금지돼 있고, 덴치 이제 농막 설치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따로 이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농지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한데 농막은 농자재 보관이나 간이 농작업, 농어민의 휴식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하고, 가설 건축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고, 바닥을 갖다 또 고정시키면 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춧돌이에 올려놓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또 데크, 테라스, 다락 정화조 이런 것들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허용 면적에 모두 총 면적에 포함되니까 그 점 주의하고, 요새는 전기, 가스,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대신 설치 전에 이제 건축가에다가 가설 건축물 식조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돼서 금지되고 있고, 이번 시에는 건축법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농막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다가 도로명 주소로 신청한 다음에 나오면 이제 그 읍면 동사무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니까 전입신고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필수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하라는 서류를 갖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농지 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그 다음에 자격 여부,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이내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 가지고 농업인에게만,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매입을 허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이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한 후, 신청 후에 4일 이내에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농업인이건 법인이건 다 이걸 갖다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도 이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인 등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필수 서류입니다. 경작지 소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니까 먼저 내가 발급 가능한 사람인지 반드시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때도 이 서류가 필요하고,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300평 이상부터가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경영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이 1000제곱미터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신규로 이 농지가 기존 면적을 갖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합한 면적이 300평 미만이 한다는 거, 그 반드시 알아주시고, 혹시 이제 자격증명을 갖다 못 받는 사람이 불안불안할 때는
매매계약서에다가 농지증을 갖다 발급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지와 관련해서 또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하는 행위가 농지 전용이죠. 농지 전용은 허가가 필수입니다. 이제 만약에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를 갖다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을 갖다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허가는 이제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이제 허가를 받는 거고 대부분 이제 기본은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고를 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의제 처리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 형질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신고로서 그쳐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이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이제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농수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이런 것들 지을 때,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지역 농지로 이제 지정 고시된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뭐 건조실, 그 다음에 마을 해관, 마을 공동 주차장, 농업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하고 여기 양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장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제한되는 거, 이제 대기오염이나 폐수를 갖다 배출하는 시설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다음에 농업 진흥이나 농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어, 이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제된다는 건 지난 농업인 관련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어,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 다음에 거기다 전용할 면적 이걸 곱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최대는 5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첫 시간에는 농업인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농업인이 가장 소중히 하고 농업인 되기의 제일 조건인 농지 확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구랑TV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